안녕하세요. 강사 안혜림입니다. 오늘 있었던 수능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9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9번 문제는 탄젠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지만 지금 마이너스 때문에 뒤집힌 형태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f-6분의 파이를 계산한 게 최대값인 7, 그리고 fb를 계산한 게 최소값인 3을 갖는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a 빼기 루트 3,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플러스로 바꿔주고 탄젠트 60도를 계산하면 루트 3이 되면서 얘가 3이라고 나오겠죠. 자, 얘가 7이라는 거고요. A가 4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값이 3이라는 걸 이용해서 B를 구할 건데 A가 4라는 것을 이용하면 4 빼기 루트 3 탄젠트 2B가 3이 돼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탄젠트 2B가 루트 3분의 1이어야 하니까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B의 값, 2B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2B는 6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B는 12분의 파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곱하면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B의 넓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흔히 봤던 문제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0부터 2까지 두 함수를 뺀 거를 정적분을 해버리면 x 세제곱 두 개 빼버리면 플러스 2x 제곱 빼기 k라는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정적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이제 정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데 b 빼기 a의 값이 나오는데 그게 a랑 b랑 같기 때문에 0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을 하면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이렇게 나오고요. 2를 대입해버리면 이제 4 플러스 3분의 8 곱하기 2에서 16 빼기 2k는 0. 따라서 2k는 3분의 12 더하기 16 해서 28 나오고요. 2로 나눠주면 3분의 14 나와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한다고 주고 있고요. AB의 길이가 5, AC의 길이가 3루트 5. AD의 길이가 7, 그리고 여기 각이 같다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현의 길이도 같을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x라고 잡을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당연히 사인 법칙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세타와 x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세타와 x를 구해봅니다. 그럼 x제곱은 25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45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할 거고요. 한 번 더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가지고 동일하게 계산하면 x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3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개를 빼버리면 x가 지워지면서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45도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24. 여기도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12 루트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정리를 해보면 루트 5분의 2라고 나오고요. 이걸로 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세타가 지금 예각이니까 사인 값 루트 5분의 그대로 그냥 1. 요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값도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x제곱은 25 더하기 45 빼기 2 곱하기 5 하니까 10 나오고요. 얘랑 만나 30 루트 5에다가 루트 5분의 2를 곱해서 60 나오고요. 계산하면 10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x의 값은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x를 해주면 지름이 나오는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x를 해주면 이 아래 값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계산해주면 이제 5루트 2가 되고요. 2로 나눠주면 2분의 5루트 2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입니다.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fx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보면은 결국은 fx가 어떻다라는 얘기냐면 그냥 뿔마 6 x 빼기 n 플러스 1 x 빼기 n이란 얘기예요. 지금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몰라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gx 함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gx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일단 얘를 미분을 살짝 해보면 g'x는 요거 fx라고 나오고요. 빼기 얘 마이너스 fx 나와서 플러스 fx, 다시 말하면 이 fx가 바로 gx의 도함수예요. 그래서 fx로 가지고 gx의 증가함수를 확인을 해볼 거고 그걸로 2에서 최소값이 되도록 설정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이라는 것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g2는 0부터 2까지 fx dx가 하나 나오고 2부터 4까지 ft dt가 나오고 여기 t dt죠. 이것도 그게 0이라는 얘긴데 이게 0이라는 얘긴데 다시 말하면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과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랑 2부터 4까지 ft dt가 같다라는 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는 2에서 최소가 되도록 하는 fx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리는 0부터 4까지가 필요하니까 0부터 4까지를 쪼개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0, 1, 2, 3, 4고요. 0과 1 사이에서는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되는 거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6, x, x 빼기 1 이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그려지거나 그쵸?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혹은 반대로 뒤집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다른 영역도 동일하게 위로 블록하거나 혹은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아래로 블록하거나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근데 분명히 2 대입한 게 0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과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같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 2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어서 정적분 값이 같아지도록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위에 다 위로 블록으로 형태가 되어 있다면 전체적으로 fx가 다 양수고 그렇다면 g'x가 양수기 때문에 gx가 증가만 할 거예요. 그럼 증가만 한다면 2에서 최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위로 볼록한 형태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감소했다가 여기서 증가를 해버리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2에서는 최소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요때가 더 작겠죠, 오히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둘 다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 감소해서 아주 좋은데 그렇다면 얘가 더 작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였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위로 블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에서 최소인 것까진 좋아요. 그쵸? 그런데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랑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같을 수가 없죠. 지금 부호가 서로 반대인 관계예요. 마찬가지 감소만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증가했다가 감소해 볼까요? 자, 요거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최소를 찍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얘는 또 다시 위로 블록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정적분한 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긴 다시 아래로 블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fx를 조건에 맞게 찾아줬고요. 요 fx를 가지고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라는 얘기니까 여기 넓이들만 계산을 해주면 정적분 값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요걸로 그냥 대신할게요. 얘를 구하면 그냥 이차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6분의 a 곱하기 여기선 6분의 a가 6이죠.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면 결국은 요 한 칸의 넓이가 1인데 우린 그거의 절반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넓이는 1인데 음수 영역이니까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정적분하면 1,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다 더해준 게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건데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답이 2번이 나옵니다. 이번엔 13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n제곱근 중에서는 이제 실수가 있고 뭐 허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인 놈은 정수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m의 n분의 12제곱 정수인 것만 볼 거니까 실수인 것만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고 얘가 정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m의 값이 몇이냐에 따라 갈리는데 m의 값이 거듭제곱의 꼴이냐 거듭제곱이 아닌 형태냐 뭐 이렇게 두 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의 값이 2일 때 2부터 9까지만 보면 되니까 m의 값이 2일 때 3일 때 5일 때 6일 때 그리고 7일 때 그리고 m의 값이 2의 제곱일 때 3의 제곱일 때 그리고 m의 값이 2의 세제곱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m의 값이 요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n이 반드시 12의
약수여야지 나누어 떨어지면서 정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 4, 6, 12가 되는데 우리 n은 2 이상의 자연수를 보고 싶은 거니까 1은 탈락. 5개가 되고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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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들어갈 거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개의 값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걸 살펴보면 요것도 제곱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으로 바라본다면 2의 제곱에 n분의 12제곱인 거기 때문에 n분의 24제곱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n의 값이 24의 약수여야 됩니다. 마찬가지 약수의 개수만 세주면 되고요. 그냥 이거 소인수분해 해버리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1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7개가 돼요. 얘도 2세트가 있으니까 1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2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그럼 n이 어때야 될까요? 36의 약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36의 약수를 계산해주면 2의 제곱, 3의 제곱이다 보니까 9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하나 빼주세요. 8개가 됩니다. 그럼 얘네 셋을 모두 더해주면 2개 더해서 39에다가 얘까지 더해서 47.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14번 한번 볼게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gx를 정의한다. 자, gx 함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랑 1보다 큰 범위는 x라는 함수로 정의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fx라는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항 함수라는 정보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극한으로 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조금 이 극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인데 gx 입장에서 보면 그냥 gx고 x로 가는 우극한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t가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결국은 x 플러스 2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x는 그냥 뭐 이거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얘 때문에 gx 플러스 2가 필요해요. 그래서 gx 플러스 2를 써보면 그냥 그대로 x 플러스 2를 대입을 할 거고 대신 x 플러스 2로 바꿔서 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단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hx는 두 개를 곱한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거고 우극한이니까 사실 큰 쪽에 등호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를 곱해서 보면은 식으로 써서 보면은 뭐 일단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을 기준으로 나뉠 거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먼저 떠올려 보면 등호는 큰 쪽에 붙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을 살펴보면 이제 x 플러스 1과 x를 곱해서 나오겠죠.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x 플러스 2가 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우리 우극한이기 때문에 큰 쪽에다가 등호 붙여주기로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fx 플러스 2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 여기서는 x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x 곱하기 f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fx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fx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간략히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로 나뉘는데 1보다 클 때는 이제 1,3을 지나면서 이차 함수의 그 일부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칭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3이에요. 1,3. 여기는 마이너스 3,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가 문제인데 요 사이는 fx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럼 기억을 보니까 h1이 3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hx 그래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문제예요.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고 묻고 있는데 우리 연속인지 확인하려면 우극한을 알고 있으니까 좌극한을 확인해서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서 일단은 1을 대입을 해볼 텐데 1을 대입해보니까 3f1이 나와요. 근데 얘가 얘랑 같다라는 설명이 그 어디에도 없죠. 다시 말하면 f1이 3이라는 얘기, f1이 1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f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gx가 감소함수래요. gx가 지금 얘거든요. 그러니까 fx가 감소함수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x가 감소를 하는구나. 우리 다시 얘기하면 f'x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자, g-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석할까요? f-1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얘 누가? hx가.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사이를 정보가 조금 더 주어졌으니까 좀 더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요 함수값부터 활용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1f 마이너스 1이 돼서 그쵸?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지나는데 그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데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가 증가감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분을 해봤어요. 그럼 미분, 안 미분 그리고 더하기 안 미분, 미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곱의 미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을 해봤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계속 감소를 할 거 아니에요. fx는. 그렇다면 얘는 계속 음수겠죠. 당연히 얘는 음수예요. 그리고 f'x는 역시나 아까 음수라고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는 음수일 거고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음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이 구간에선 감소하는 함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고 여기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마감이 되겠죠. 얘가 몇인지 상관없어요. 그쵸? 어쨌거나 빈 동그라미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는 얘가 최소일 것 같은데 최소값이 지금 빈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마감이 될 때는 우리가 최소값을 알 수가 없다.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사실 있으려면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그쵸? 최소값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약에 그려진다면 그쵸?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돼서 얘가 최소값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조금 더 혹시나 정보가 있었나 하는 마음에 이제 마이너스 3도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f 마이너스 1이 되고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서 6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얘 증가감수도 확인을 해보시면 미분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감소만 한다거나 뭐 증가만 한다거나 이런 정보를 얻기는 조금 힘들고요. 마이너스 1도 대입해봤는데 마이너스 f1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f1이 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얘도 역시나 그냥 끝트리만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 사이에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쨌거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값은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fx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수열에 대한 이야기고 9번째 항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힌트도 중요한 힌트니까 챙기시고 자, 보시면 7번째 항이 40이라고 주놓고서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즉 3의 배수인 것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7번째 항을 가지고 9번째 항을 추측을 해볼 건데 요 사이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의 배수인 게 포인트다 보니까 3 곱하기 p의 형태로 볼 거고요. p가 3의 배수이면 그러니까 p가 어쨌거나 3이라는 인수를 더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p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놓고 가겠습니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놓고 가볼 거고요. 그럼 3p라는 값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n의 값이었다고 한다면 an 플러스 1의 값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될까요? 3의 배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제 p가 되겠죠. 근데 p는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기로 했죠? 앞에 두 개를 더해주기로 했죠. 여기서.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은 이제 4p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전히 또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두 개를 더해서 또 그 다음은 5p가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또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또 9p가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3의 배수가 나와서 얘를 또 3의 배수 자리에 대입을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3p가 나와요. 그럼 결국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든 간에 결국은 돌고 돌겠구나. 여기서 시작했어도 돌고 돌겠구나. 여기서 시작했어도 돌고 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애초에 3의 배수가 아닌 상황이니까, 그쵸? 그러면 40이 얘가 40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쵸? 지금 요 시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얘가 40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쵸? 혹은 얘가 40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40이 될 수 없고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40은. 얘도 마찬가지 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40일 때, 40일 때, 40일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만 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40이면 얘는 160. 그쵸? 얘는 200. 그럼 얘가 지금 7번째 항인 거니까 얘가 9번째 항이어서 9번째 항은 200입니다. 그럼 얘가 40이면 P가 지금 10이라고 놓고 출발을 하는 거고 얘가 7번째 항이에요. 그럼 9번째 항은 얘가 궁금한 거고 그럼 얘는 90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40이라고 놓고 가면 P가 8인 거고 얘가 7번째 항인 거예요. 그럼 9번째 항은 얘가 되는 거니까 24가 9번째 항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얘, 제일 작은 건 얘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24가 되는 답은 5번입니다.